이번 시간에는 김동래의 역마 볼게요. 성기가 나오는데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났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이 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정착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타고났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할머니가 떠돌이 남사단과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옥화를 낳고요. 옥화는 떠돌이 중과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성기를 낳습니다. 남자들이 다 떠돌이에요. 그러니까 역마살을 타고났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자면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떠돌이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 다음 떠돌이 남사당의 정체는 최장수입니다. 최장수 영감이다. 최장수는 다른 여자와 또 인연을 맺어요. 그래서 계연이라는 딸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옥화와 계연이를 볼게요. 옥화와 계연이는 아버지가 같아요. 최장수 아버지가 같더라. 둘이 자매라는 얘기예요. 자매다. 아버지 같은 자매. 볼게요.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성기는 역마살 타고났고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다. 엄마가 중이랑 이렇게 인연을 맺은 탓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다. 할머니가 이렇게 남사당에 반한 때문이다.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다. 성기의 역마살은 할머니가 장본이다. 할머니가 문제다. 원인이다. 할머니가 떠돌이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중질이라는 것은 중노릇이에요. 중노릇.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시켜서 역마살을 때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중노릇에서 못다 푼 역마살, 남아있는 역마살은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 장사를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역마살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풀기 위해 중노릇도 하고요. 책 장사도 합니다. 책 장사는 유통이에요. 물건이 돌고 돌고요. 사람이 돌고 돌아요. 뭔가 이렇게 돌고 도니까 이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마살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경전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 책장사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중노릇보다는 차라리 장사, 책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성기도 중노릇보다는 책 장사가 더 좋은 거예요. 책 장사가 더 좋더라. 옥화는 꼭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이게 무슨 말이냐? 화개장에서만, 여기에서만 장사하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성기에게 책방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화개장에서만 장사해라, 책 장사해라. 다짐을 받고 성기에게 책가게를 열어줍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옥화가 엄마예요. 더운데 왜 인제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아들에게 주었다. 덥다고 하고요. 부채가 나왔어요. 여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 낯선 계집애가 계연입니다. 계연이다. 이 집에 찾아온 낯선 계집애 계연이에요. 계연이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둘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갸름한 얼굴에, 계연이의 얼굴입니다. 갸름하고요. 흰자위, 검은자위가 뚜렷합니다. 이 흰자, 검은자가 뚜렷해요. 서클렌즈 낀 것처럼 뚜렷하더라.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선명한 두 눈이었다. 눈이 예뻤다. 계연이가 얼굴이 예쁜가 봐요.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함. 갑자기 생기 띈 눈으로 가슴에 이렇게 찌르르한 반응이 있고요. 눈은 생기를 띱니다. 그러면서 집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성기 반응이 가슴에 뭔가 이렇게 울리는 게 있고요. 눈은 생기를 떼요. 계연이를 보고 호감을 느꼈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계집애는 계연이에요. 계연이를 계집애라고 합니다. 계집애. 계연이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아가씨다. 나이가 어리다. 계연이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엄마가 이제 아들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하였다.
그쵸. 계연이는 최장수의 딸이에요. 최장수 딸이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즐거워요. 계연이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예뻐요. 예쁘고 그리고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랑 맺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요. 지금 보면은 오카와 이 성기 계연이는 이런 관계를 몰라요.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를 모릅니다. 그냥 최장수는 최장수고 계연이는 계연이다. 이것만 알지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카는 계연이와 성기를 짝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계를 모른다. 최장수라니? 성기가 물어요.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카를 쳐다보았다. 최장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장수에 대해서 답하겠죠. 최장수는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 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최장수의 이동 경로가 드러났어요. 최장수의 이동 경로. 보니까요. 최장수의 원래 정체는 떠돌이 남사당이에요. 떠돌이에요. 보니까 이동 경로를 보니까 떠돌이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떠돈다. 그리고 저 딸 아이는 최장수의 딸이에요. 계연이다. 계연이는 그 최장수의 무남 동녀인데 최장수의 무남 동녀 딸인데 영감이 화기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계연이가 이 집에 잠시 있는 거예요. 잠시 맡아주기로 한 거예요. 잠시 있어 주는 거다. 오카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카가 성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거는 계연이에 대한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계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화개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다는 거, 최장수가 화개골에서 며칠이나 있겠다는 거 묻습니다. 이 말은 계연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계연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러고 나서 오카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배지하였다. 최장수의 딸 같이는 안 배지하였다. 최장수와 계연이가 생긴 게 많이 다른가 봐요. 계연이는 예쁘다고 했어요. 계연이란 이름이었다. 최장수의 딸은 계연이다. 지금 오카는 최장수는 최장수, 계연이는 계연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를 몰라요. 이런 관계를 모른다. 성기는 잠자코 밥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밥을 남겼어요. 계연이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그런 거예요.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책 가게에 있으려니까 지금 책 장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가게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최장수 딸 계연이라고 했어요. 최장수 딸 계연이다. 계연이가 그의 점심을 머리에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지만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아줌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 애기더러. 여기 볼게요.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 애기. 계연이에요. 계연이를 처녀티가 나는 큰 애기라고 합니다. 처녀티가 나는데 애기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가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이 어린 아가씨다. 나이 어린 처녀다. 그러니까 오카보다 훨씬 나이가 적다. 성기보다도 어리다. 계연이 나이를 알 수 있고요. 계연이에게 이런 사환, 심부름이에요. 이런 점심 심부름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쁘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쪽에서는 계연이는 그런 빛도 없이 그 꽃송이 같이 환한 두 눈에, 예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앞에, 성기 앞에 밥 한 지, 도시락을 공손스레 놓고는 떡, 엿, 참외 이런 걸 팔고 있는 음식 가게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여기 보면 성기와 계연이를 볼게요. 성기와 계연이 만났어요. 성기는 확실히 호감이에요. 확실히 호감이다. 중략이 나오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기와 계연이가 정을 쌓습니다. 정을 쌓는다. 그리고 오카도 이거를 좋아합니다. 오카도 좋아하더라. 그런데 오카가 이 진실을 다 알게 됩니다. 이 관계를 알게 돼요. 오카와 계연이는 아버지가 같더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정수가 계연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최정수가 계연이를 데리고 떠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이별하게 되었어요. 이별하는 얼굴이에요. 이별하는 얼굴은 오카와 그의 아버지, 계연이의 아버지 최정수예요. 최장수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계연이의 얼굴은 성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별할 때 계연이는 성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바라보고 있냐? 나 좀 잡아달라. 나 좀 붙잡아라. 이런 뜻이겠죠? 그럼 성기는 어떡하냐?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성기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아무런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기는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지 말라는 행동도 안 하고요.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계연이는 떠나게 됩니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 마지막으로 오빠 편히 사시오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선 계연. 계연이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한할라 적삼. 적삼이라는 것은 옷이에요. 계연이의 옷. 계연이의 옷과 고운 햇빛, 늘어진 버들가지, 산 울림처럼 울려오는 뽁뽁이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는 어떤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떠나는 계연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둘이 이별하게 되었어요. 이 이별은 갑작스럽습니다. 갑작스럽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성기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고 이별을 하게 돼서 성기가 아프게 됩니다. 시름시름 앓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요.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2월, 경칩 3월 다 지나서 청명. 청명은 4월이에요. 4월 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성기는 오랫동안 알았어요. 오랫동안 아팠다. 이별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이별했어요. 그래서 아팠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4월이니까 늘어선 버들가지는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이, 진달래 4월에 이런 것들 피죠. 이런 것들이 산 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4월의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이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오카가 성기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왔습니다. 왜 미음이냐? 성기가 지금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밥을 잘 못 먹어서 미음상을 차려들고 옵니다. 오카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왜 강원도가 나왔냐면 성기의 아버지가 떠돌이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떠돌이 중이 강원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 아버지 보러, 아버지 찾으러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묻는 거예요.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싫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여기서 정착할래?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성기는 아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별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도 없다.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마을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 회춘이라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 회복. 성기의 그 회복을 거의 다 단념하고 있을 때, 회복을 단념할 때 옥하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아들이 죽을 거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이 말은 이거를, 이 진실을, 이 비밀을 알고 가라고 다 말해줍니다. 최장수 영감은, 여기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옥화가 다 말해줍니다. 최장수 영감은 자기의 아버지더라. 아버지죠? 최장수 영감은 자기의 아버지다. 그리고 계연이는 그 왼쪽 깃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계연이는 옥화의 동생이죠. 자매인데 동생이더라. 계연은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깃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면은 계연이도 여기 사마귀가 있어요. 근데 옥화도 사마귀가 있더라. 그래서 둘이 자매가 확실해요. 이 확실한 증거를 성기에게 보여주었다. 사마귀까지 똑같더라 하면서 보여주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옥화가 다 말해줍니다. 사실은 최장수가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계연이는 나와 자매다. 내 동생이야. 계연이는. 엄마가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이유를 다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유로 니네가 헤어지게 됐어. 알려줍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좀 뭔가 이상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상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명도는 유명한 점쟁이에요.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봤더니 요것도, 이 점쟁이도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이 점쟁이도 이 모든 집안에 얽히고 설킨 관계를 다 알아서, 집안 사정을 다 알아서 제잘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당했지.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맞다.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령한 광채를 띠고, 성기의 반응, 형령한 광채를 띄었다. 성기도 이제 진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옥화를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보니까 옥화와 계연이는 자매잖아요.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가 같아요. 아빠가 같은 자매다. 그러니까 계연이와 성기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인륜이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 너네 둘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부디 엄이 야속하다고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아들의 뼈만 남은 손, 앙상한 손이에요. 그동안 성기는 아팠다고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뼈만 남은 손이에요.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모든 진실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이 진실에 의외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기가 힘을 얻었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면 더 답답하고
더 슬프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를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지고 이해가 되니까 새로운 결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이 말은 장가들어 정착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옥하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옥하의 미련, 옥하의 고지식한 미련은 뭐냐면 아들이 정착했으면 좋겠다.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그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옥하는 이제 미련이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쩔래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또 아프니까 너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착해라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지도 않습니다.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서 한 달이 지났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기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이에요. 이른 여름으로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장날 아침이었어요.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성기가 두릅회도 먹고요.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켰습니다. 이제 입맛이 생긴 거예요. 기운을 차렸다 이 말이에요. 기운을 차리고 성기는 옥하더러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엿판 하나만 맞춰주세요. 엿장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엿장수가 되어서 떠돌며 살겠다. 떠돌며 살겠다. 그 역마살에 순응을 하는 겁니다. 역마살에 순응을 했다. 자신의 운명에 순응을 합니다. 옥하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옥하는 이미 너 좋을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런지도 한 보름이 지나 15일 정도가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울고 늘어진 버들까지엔 햇빛이 젖어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맑게 개었어요. 화개정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 옥하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이제 엿장수 하러 떠나는 겁니다. 엿장수. 엿장수는 이제 길 위에서 떠도는 삶이에요. 길 위에서 떠도는 삶이다. 자신의 운명에 순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요. 운명론적 세계관. 보면은 외국 문학은 운명을 극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학은 운명을 순응합니다. 운명에 순응한다. 한국 문학은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더라. 이게 한국 문학의 특징이에요. 운명에 순응해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닌다. 이 작품에는 갈등이 나와요. 어떤 갈등이냐?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에요. 개인은 성기예요. 성기는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중노릇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책 장사도 합니다. 책 장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연이를 만나서 개연이와 정착을 하려고도 합니다. 그치만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실패로 돌아가고요. 운명에 순응합니다. 운명에 순응하더라. 그 다음 운명은 역마살이겠죠. 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냐? 성기가 운명에 순응했어요. 이 역마살에 순응을 했다.
순응을 해서 갈등이 해소가 되었다. 다 정리했어요. 운명에 순응하는 결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